저는요 9살 때 판소리를 처음 해봤어요. 어디를 눌러야? 네, 이거였군요. 네, 9살 때 판소리를 처음 배워서 어느덧 30년째 소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네, 계산하기 참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하네요. 9살 때 저희 어머님께서 엄마가 국악원에 보내줄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국악원이 뭐 하는 데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5남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큰언니가 대학생이었어요. 아빠는 목포시청에서 근무를 하셔서 공무원 월급으로 5남매를 키우기에 어떻게 과외를 하고 어떻게 이런 예체능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국악원에 보내줄게 하시는데 원으로 끝난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곳일 것이다. 기쁜 마음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그저 이렇게 그냥 조금 재미가 없는 듯 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와, 내가 신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목포 시립국악원의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들어섰는데요. 대청마루에서 어머니들께서 한삼을 끼우고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가야금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방으로 딱 들어갔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가야금 배우려고 왔소? 어디 그럼 한번 뜯어봐라 이러면서 저한테 가야금을 쓱 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수줍고 쑥스럽고 그랬던지 가야금줄을 이렇게 그냥 만지듯이 이렇게 뜯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무슨 가야금을 배우겠다고 그려. 그냥 내년에나 좀 큰 다음에 오라고 쫓아내셨어요. 근데 다시 이 옆방으로 코가 쏙 빠져가지고 가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한 67명 되는 언니들이 선생님 앞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아니 얘가 왜 우나? 너 왜 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슬퍼서요. 감동받았어요. 이게 아니고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 배우지도 않아놓고 뭘 잘할 수 있다는 건가. 선생님께서 아주 기가 차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니 그래 그럼 너 한번 따라해봐라. 갈까 보다 하면서 따라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도 쉬지 않고 갈까 보다 따라했죠.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보시겠어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갈까 보다 시작! 아유, 평택시가 역시 경제 신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라 그런지 목소리는 정말 좋으신데 한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갈까 보다 하는 걸 들으시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 아이는 판소리를 해야 돼. 정말 신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셔서 왜요? 그러셨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가 무슨 한이 있다고. 이 판소리는요 까보다 이렇게 꺾는 음에 그 사람의 애환이 슬픈 감정이 배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살짜리 어린아이가 바로 듣자마자 갈까 보다 갈까 보다 힘 따라서 갈까 보다. 사랑도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님을 그리워서 갈까 보다라고 하는 소리를 슬프게 잘하는지. 이 아이는 한 소리를 하면 정말 잘하겠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칭찬이 얼마나 좋던지 저는 그때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나는 정말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린 나이에 뭐가 제일 판소리를 잘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한 손에는 상장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이에는 인간문화재 증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참 당돌했죠. 어린 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사람이 문화재가 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었고 평생 그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노래를 했어요. 저기 저 깐에서 잘 안 보이는 저 아이가 저예요. 네, 얼굴은 전혀 아무런 시술과 리모델링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름마다 산에 가서 열심히 소리 공부를 하느라 온통 햇볕에 그을려서 까맣죠. 저기 옆에 있는 저 사진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런데 참 조그맣죠. 제가 발육부진으로 키도 작고 살도 안 찌고 까맣고 빼빼마른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판소리를 할 때마다 많이 우셨어요. 우리 딸 진짜 잘했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노래를 막 하면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박수를 막 쳐주면 그게 그렇게 기특해서 제가 엄마 나 잘했어? 오면은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어.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들께서 여기 상을 받으시는데 우리 엄마도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공연도 오고 소리도 듣고 그러셨을 텐데 하면서 2번 울컥했는데요. 이렇게 소리 공부를 하면서 정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소리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볼일을 보면서도 소리를 하고 오죽하면 제 친구가 저더러 에리는 병이 있어, 노래하는 병이 있어 할 정도로 정말 노래를 계속 끊이지 않고 제 몸에 소리를 탁 붙여놓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큰 대회에서 상도 타고 장원도 하고 1등도 하고 어린 나이에 문화관광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이런 상을 휩쓸던 때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시절 바로 이곳 안성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그 소리꾼은요 높이 이렇게 어떤 부분을 잘 이렇게 소리를 쫙 뽑아냈을 때 듣는 사람에게 보다 큰 감동을 주기 마련인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에리가 목이 넘어갔단다, 이제 이렇게 판소리 못하겠더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판소리는 계속 하고 싶고 나는 이 소리 열심히 해서 정말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이제 소리 못하는 건가. 그때 여기 평택농악이 유명하잖아요. 여기 와서 평택농악도 배우고 나도 사물놀이 이런 걸로 꿈을 바꿔볼까? 장구도 쳐보고 꽹과리도 쳐보고 상모도 돌려보고.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가야금을 배웠어도 괜찮았을 거라 그러셨으니까 가야금을 해볼까? 가야금은 부러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 목소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그랬었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판소리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판소리는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 어느 때는 아버지 진지 잡수시오. 오냐 너도 많이 먹어라. 얘 방자야. 향단이처럼 하는가 하면 너희 도련님께 가서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여쭈어라. 춘향이가 되는가 하면 내 인형 어서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하는 변학도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캐릭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보다 더 구성진 목소리를 가지면 되지 않나?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극 심청전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그 작품을 하고 싶어서 오디션을 본 게 신봉사로 오디션을 봤어요. 목소리가 너무 꽉 잠겨서 박경림 씨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연 끝나고 갈 때까지 제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창극단이라는 곳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 창극이 뭔지 아시나요? 판소리로 연극, 뮤지컬과 같은 그런 극을 하는 건데요. 판소리가 혼자서 신청이 됐다, 신봉사도 됐다, 동네 사람도 됐다 하는 거라면
창극은 그 역할들을 다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극단에, 국립창극단에 23살에 입단을 딱 했을 때 제가 맡았던 역할은 바로 창극 심청전에서 심청이 친구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심청이가 이제 임당수에 빠지러 가요. 여기 가운데서 심청이가 노래합니다. 자리 거라 나는 가네. 심청이가 떠나갈 때 심청이 친구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쯤 나오죠. 그래서 심청이 친구들이 심청이한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심청아 가지 마라 하는데, 제가 발육부진이었던 제가 어느새 대학교 때까지 키가 계속 자라가지고 이 10명 중에 제가 키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저기 키 큰 친구 좀만 더 뒤로 가세요. 그래서 아 저요? 그래서 이만큼 뒤로 갔죠. 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연출 선생님께서 네네네네 안 되겠어요. 제 가운데 있는 키 큰 친구 저 뒤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 자리인 거예요. 저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가운데를 보고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 노래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심청이가 떠나가는 게 너무나 슬퍼서 무대 이 커튼 바로 옆에서 심청아 가지 마라 우리 서로 놀던 정이 여느 때나 다르더냐 하면서 펑펑 울면서 연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연주를 하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선생님들이 일부가 끝나면, 일부가 언제 끝나냐면 심청이가 아버지! 그래서 물에 풍 빠지면 이제 일부가 끝나요. 근데 그 아버지! 하고 풍 빠지는 그 순간 막이 딱 내려오면 여기 연주하는 선생님들이 막 박이를 좀 오라 그래. 그래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극장에 들어간 신입단원이니까 왜 부르시지? 네 부르셨어요? 가면은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때문에 웃겨가지고 연주를 못하겠어! 하시는 거예요. 나 아까까지 막 펑펑 울면서 열연을 했는데 뭐가 웃기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면 야! 심청이도 안 우는데 왜 네가 우냐? 아무도 너 안 보거든? 그도 그럴 것이 심청이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저쪽까지 시선을 주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날 봐주지 않을까 열심히 했던 거였는데, 매 공연 때마다 그렇게 울고 뭐 흥보 아들 10명 중에 한 명 하면 돈이다! 쌀이다! 이러면 같은 아들 하는 선배 오빠가 오버 좀 하지 마. 너 뛰면 나도 뛰어야 되잖아. 좀 살살 뛰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기 저 하얗게 가장 밝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은 저게 바로 제가 24살 때 모습이에요. 저 때 저기 가운데 큰 목걸이를 매달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고요. 이 우루왕이라는 작품에 이 왕 옆을 따라다니는 광대 역시나 10명 중에 막내가 자기가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는 바리공주가 여자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바리공주를 맡았던 친구가 어느 날 하루 연습을 못 나온 거예요. 100명이 출연하는 작품이었거든요. 뭐 국립극단에 내노라 하는 백성희 선생님, 장민호 선생님, 안숙선 선생님, 뭐 웬간 명인 거장들이 다 출연하는 작품에 여자 주인공이 하루 안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때 바리공주 노래 아는 사람 누구 없나?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 구석에 제 자리에 있다가 바리공주 노래 음악이 시작돼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도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귀가 울린다 홀령들의 구슬픈 자 울음소리. 그때 이 100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가 저 구석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옆에 있던 선배는 저를 쿡 찌르면서 너 집에 가면 맨날 주인공 노래만 연습하고 있냐? 혹시 이런 날 올까봐? 물어보시는데 그때만 해도 맡은 역할은 늘 단역뿐이고
그냥 앉아서 무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주인공 노래도 다른 사람 노래도 다 외우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기회가 됐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이 작품에 제가 여자 주인공이 됐어요. 박예리가 다시는 판소리 못할걸, 제 목이 넘어갔대 했었는데 꿈을 잃지 않고 늘 준비되어 있고자 했더니 이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무대는 터키의 야외 원형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기립박수를 10여 분 동안 받았던 무대의 사진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국립창극단의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심청이 친구 10명 하다가 심청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끌려가는 게 접니다. 심청이도 하고 춘향이도 하고, 네,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도 부르고, 또 국악 한마당, 그리고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요즘 신랑인 박힌현준 씨와 함께 무대를 꾸미고 있는데요. 어머니들께서 제가 어디 공연을 가면 신랑은 왜 안 왔어? 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신랑 돈 벌러 갔죠.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 사실은 판소리도 평생 공부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것처럼 저희 역시 판소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임하며 살고 있는데요. 왜냐면 어떤 노랫말이나 음정이나 박자는 어린 시절 다 깨우칠 수 있다고 하지만 20대 때는 아주 젊은 호기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30대쯤에는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사랑을 해보지 않고 사랑가를 부르는 것과 이별을 해보지 않고 이별가를 부르는 것, 아주 느낌이 다르다고 해요. 40대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아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60대가 되었을 때, 70대가 되었을 때 점점 몸에 어떤 에너지는 20대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오며 내가 느꼈던 희노애락을 소리 속에 담아내는 것은 힘보다 훨씬 더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소리 공부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소리는요, 실근 시리롱 쓴싸토 타 하고 노래처럼 부르는 창, 노래창이라고 하죠. 이 창과 이의 춘향아, 오늘같이 좋은 날에 우리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런처럼 말로 하는 안일이, 대사의 느낌이 묻어나지요. 창과 안일이. 그리고 제가 손에 부채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부채를 이용한 몸짓을 발림, 너름새라고 합니다. 창과 안일이 그리고 너름새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하지만 이 판소리는 혼자서는 절대 소리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아까 이 북을 맨 처음 갖다 놨는데요. 이 북을 치는 고수가 북장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옛부터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수 한 사람의 몫이 명창 두 사람의 몫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소리꾼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해도 고수가 북장단을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면 빠르게 해야 되는 소리를 느리게 쳐주고 느리게 해야 되는 소리를 빠르게 쳐준다면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죠. 그만큼 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요즘은 일고수 이명창이 아니라 이고수 삼명창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났어요. 일은 뭘까요? 바로 청중입니다. 왜냐면 고수와 소리꾼이, 고수와 명창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를 들어주고 보아주는 관객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리판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소리를 들으러 와주시는 청중, 관객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청중, 관객이 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만큼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해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박수도 쳐주시고 추임새도 해주시고요.
추임새라는 거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얼씨구! 어머 잘하신다. 어쩜 이렇게 잘했어요? 좋다! 어머 우리 언니 진짜 잘하시네. 잘한다! 특히 잘한다는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잘한다라는 이 세 글자가 굉장히 다른 힘을 갖고 있거든요. 잘한다! 어우 잘한다! 하는 느낌이지만 잘한다. 이러면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 추임새를 잘 하시는지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만 얼씨구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얼씨구! 좋습니다. 얼씨구도 그래요. 얼씨구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잘한다! 시작! 자,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한번. 근데요 도련님과 중양이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잘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한번 추임새를 들어보는데, 제가 부채를 이쪽으로 들으면 얼씨구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으면 잘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헛놀자. 누군가가 얼씨구 하신 분이 어딘가에 계셨어요. 다시 이리 오너라 헛놀자. 이리 오너라 헛놀자. 살짝 불안한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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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네. 저기 계신 아버님께서 얼마나 점잖으신지 몰라요. 잘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헛걸울자. 잘한다. 근데 이 추임새라는 게 좋다, 잘한다, 얼씨구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야기가 늘 신나고 즐거운 대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픈 대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청이가 임당수에 뛰어들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아이고 아버지 포류유식은 요만 간도 생각 마옵시고 서속히 눈을 뜨시옵소서. 아버지 좋다. 좀 안 어울리잖아. 심청이 죽는 거 좋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추임새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잘한다도 좀 그래요. 꼭 잘 빠진다 그러는 것 같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렇지. 나도 같이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아버님한테 아니 내가 오늘 평택 시민자치대학을 갔다 왔는데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가만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갈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라고 대꾸를 해주잖아요. 아니 거기 박예리가 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되물어주는 게 바로 추임새와 같습니다. 그런데 야 시원하게 노래를 하는데 나도 흥이 나더라고. 아니 그래 당신도 좀 부르지 그랬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끔 흥을 돋궈주고 토닥토닥 또 기운을 북돋아주는 게 바로 추임새죠. 저는 그래서 이 추임새가 이 소리판에 우리 놀이판에만 있어야 될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애기한테 우리 아들 딸한테 야 너 오늘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다. 야 너 이거 진짜 잘 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추임새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께서 추임새를 잘 하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잘한다 이런 거 말고 잘한다 하는 추임새